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약세를 시현했고 코스피는 1970선대 초반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도 힘겨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일단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위태로운데요. 1950선은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은? 일단은 그 돌발 악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큰 하락보다는 역시 박스권 장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지만 8월보다는 좀 약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수 하락에 따른 이제 환매 부담이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리고 그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는 이런 환매가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까지 그 11월 장세의 그 특징이 12월 장세를 앞둔 관망세 전략이 가장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현금을 확보한 투자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일단 환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천명하기 전까지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 박스권 내에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지연될 가능성도 하나의 비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리 테러로 인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0월에 소매 판매 증가율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금 90% 이상이 12월 금리 인상을 좀 전망하고 있었지만 돌발적으로 프랑스 테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자체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테러라든지 이런 악재의 먼저 선반영을 먼저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지연될 것이라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금융시장 동요가 먼저 나타날 것에 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기의 논의는 사실 지금 호재는 아닌 것 같고 한 차례 그 금융시장이 요동친 이후에나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세울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자금 이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들 7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시현했는데요. 언제까지 이머징 시장에서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걸까요? 일단 지금 환율 방향이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적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는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율 방향성인 그 방향성과 그런 속도, 증가하는 속도를 좀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셀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FOMC 전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재료가 노출된 악재이고 또한 수출 업종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매도세는 10월 FOMC가 가까울수록 점진적으로 매도세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박스권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결국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가 지속이 되겠지만 매도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과 종목들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보면 의약품이라든지 정유화학 그리고 운송주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었는데 최근에 그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슷한 우량 그 제약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좀 나타났다. 그리고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무실 실적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 운송주 같은 경우는 항공주 위주로의 그 매수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원료비 하락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한미약품이 지금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이 지금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동아 ST 역시도 10거래일 중 8일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5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던 것이 좀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대한항공 등 업종 내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시현주했습니다. 중소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또 기다렸던 것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였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발표가 됐지만 그 이 전날부터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두산과 신세계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많이 올라온 만큼 또 차실현 매물을 소화해내야겠죠. 근데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뭐 두산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가 없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뭐 급등세를 좀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던 종목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이 면세점 선정에 관련해서는 뭐 과거 기존에 선정되었던 뭐 주가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면세점 선정 이후에 10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면세점 선정에 선택된 그런 종목들 역시도 일단 상승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종목별로 보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높은 변동성을 수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여부가 가장 큰 과제거리다라고 볼 수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꾸준한 상승을 수반했고 또한 이번이 이제 제조 노출에 따라서 차익 매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두산 같은 경우는 동대문이라는 유리한 지역에 그 면세점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상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보입니다. 따라서 두 종목이 정말 뭐 장세에 맞지 않게 급등했다 그럴 때는 이익 실현 전략이지만 일단은 중기적 상승 추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전략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 상당히 무겁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프랑스 테러가 이제 뭐 발생을 했고요. 또 이 돌발악재로 발생했고 또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업종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좀 많은 하루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지했던 관망세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보이지만 급락 시에는 뭐 저점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그 불확실성이 좀 증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도 좋지만 좀 관망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최근에 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그 OLED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사실 뭐 중국의 그런 LCD 투자가 지금 많이 지금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장비를 지금 넘기고 OLED 투자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중국 업체들부터 그 ELA 장비로부터 이 장비에서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좀 확보해서 중국 진출이 좀 성과가 좀 본격화 되었고요. 내년에는 중국 업체들도 OLED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 AP 시스템의 그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뭐 추가 성장 예상이 좀 확실시된다라고 된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외인들도 2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직전 고점인 11,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홀딩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AP 시스템 흐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